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구만. 아직 멀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가 왜 선지식 글을 봐도 그렇고, 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요.
정말로 지나보면. 왜 우리가 불보살님들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쭉 이제 보살님들, 마미타불, 부처님,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보면, 뭐를 세우는가 하면 서원을 세워요. 그죠? 서원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그래서 서원이 클수록 그것이 더 말하자면 마음이 굳건히 되어서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그게 있고, 또 어느 선사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선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간절한 간절절자 하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원노트를 쓰지요. 원노트를 씁니다. 원노트를 쓸 때 제일 앞장에 쓰는 것이 뭐냐면 나의 그 원을 쓰지요. 나의 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꼭 말하자면 이루어야 하는, 또 목표이면서 목적이 되는 어떤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이요. 이유요. 그런 거를 그 원노트 맨 앞장에 딱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명료하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지요? 명료하게 그것이 딱 돼 있다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이 공부는 목표이면서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대로 가기가, 힘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써놓은 그 원이 정말 내가 되게 간절하다. 정말로 절절하게 간절하다. 내 인생에서 꼭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절절함이 이 원을 끌고 가고 나의 행동을 끌고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 이제 어저께 이제 책을 이렇게 지금 요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선지식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그걸 이제 책을 읽을 때 주로 이제 워드를 쳐서 써머리를 하는데, 써머리 밑에다가 딱 제가 그걸 적어놨구만요. 그 선사님 말씀을. 간절절자 하나면 통하지 않을 곳이 없다. 선사님 말씀인데, 그 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 말이 맞는지를. 우리의 그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딱 얹어지면 이 뇌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작동을 하게 된다네요. 이 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답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쫙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고 자기가 꼭 이루겠다고 생각을 거기다 얹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 선지식 말씀이 정말로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왜 그 원노트를 이렇게 쓸 때 보면, 저도 이제 매일 그 원노트를 보고 이제 그 원을 매일매일 발하는데, 우리가 원노트를 써놓으면요, 제가 지금 2011년도 그러니까 이 보림 선언장을 맡고 나서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지금 11년도에 다시 또 새로운 원이 또 이제
지금 다시 또 있어서 이제 그걸 또 써놨는데, 옛날에 내가 이제 뭐 백범선생님 녹취록을 꼭 내겠다, 뭐 새말기 시스템 어느 정도 정립을 하겠다,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쭉 그게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원노트에 써놓으면 꼼짝 말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에 각인을 시켜요.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 자기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말하자면 과학적인 이치가 있었네. 어저께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원노트를 쓰고 이제 거기다가 매일매일 원을 보고 원을 바라면 나도 모르게 그 원에 마음이 딱 가 있지요. 마음이 딱 가 있어. 이걸 꼭 이루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딱 가 있어서 평소에 그거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그걸 꼭 이루겠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내가 보는 사물이나 뭐 사건이나 현상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무엇도 어디로 오냐면 깔때기처럼 그쪽으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걸 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턱 나서 그 방법이 자꾸 찾아지고 그 방법을 자꾸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 참 어저께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새로운 그 원노트 이제 2011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거는 지금 앞으로 오는 세대 새로운 플랫폼에 우리의 이 새말기 모습 공식 또 이런 우리의 전법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원노트에 써놓은 새로운 원이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2011년도부터 2021년도지 2011년도가 아니지 10년이나 까먹었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2021년부터 2030년 한 10년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니까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변했지요. 변화가 올 거니까 우리도 그 새로운 플랫폼에 이 전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새 이제 굉장히 나오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책들을 지금 많이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야 내가 우선 공부를 해야 일단은 방향을 정해야 되고, 이 방향을 정하면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수행을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되겠죠. 왜냐면 원노트에 써놨으니까. 저는 원노트에 딱 써놓으면 그냥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원노트에 쓴다는 것은 내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징 있지 않습니까? 징으로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 원노트에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노트 쓰는 거를 좀 우습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 원노트에 쓰는 것은
돌로 내 잠재의식에 돌로 징으로 일일이 다 쪼아서 그것을 새기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노트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 것인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꾸만 하면서 아시게 되겠죠. 자, 254쪽 한번 보시죠. 254쪽. 이숙보살님은 오늘 새로 오셔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기는 하겠으나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비대면 주말 정진 있지요?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다 참석을 못한다면 1시간이라도 또 2시간이라도 참여를 해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멸진정에 관한 얘기인데 멸진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비명비암을 낮추자. 이제 우리가 바탕을 낮추자.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바탕을 낮추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봉 선생님이 비명비암과 공적체라고 이제 공적체라는 게 바로 청정체예요. 우리의 본래 법신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으로 내가 이렇게 분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내가 좌선이나 또는 연불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다가 보면 정이 깊어지면 경계가 보여요. 경계가 보일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하는가. 그것만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254쪽. 그렇기 때문에 박다고 완전히 보는 거 아니에요. 자, 환하게 밝고 완전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환하게 밝으면부터. 자, 시작. 환하게 밝으면 완전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예, 분별 망상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보기를 보는데 천촉이나 만촉 뛰는 눈불로 본다면 보기의 빛깔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풀 빛깔도 달라질 걸. 예, 그렇습니다. 예. 보는 데는 명암이 필요해요. 명암과 눈이 필요한데 밝다, 어둡다. 이거는 뭐냐면 모습이에요. 그래서 밝아서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일체의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거든. 헛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명이 있을 때 햇빛이나 등이 있을 때 우리는 물체를 보아요. 식별을 해요. 눈으로 봐서. 그 다음에 깜깜하면 물체가 있어도 우리가 모르지요. 깜깜하면 모르고 그 물체에 갖다 처박아 버리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명일 때 해나 이는 등이 있을 때 환하다. 등이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분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밝다고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둡다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색깔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만약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속에서 한쪽에 치우친다면 도저히 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이도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만약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야. 예,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거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말로 그 어떤 빛깔도 보이고 환한 것도 보이고 푸른 것도 보이고 화나다고 하면 이렇게 화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나다고 해야 되나, 그냥 화난 거지. 환하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색상도 보이고 물체도 보이고 이래요. 보여요. 그거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이 말하자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깨끗한 어떤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게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앉았을 때 그런 것이 보이고 연불 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막 이래요. 또 다른 것도 막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의 그 바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막 색깔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이랬을 때 와이고 이게 보이니까 내가 공부가 다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또 끝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맑은 바탕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보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텅 빈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꿈이나 정이나 이런 생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요. 잠깐만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이거 했지요? 읽었죠? 네. 눈에 안 보여. 그 바탕자리는 눈에 안 보여. 이거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백봉 선생님이 이거 아주 주의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나타나고 막 그냥 잡념이 나타나고 잡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난리니까 그랬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구력이 조금 쌓이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100% 끌려가 버려요. 100% 끌려가요. 왜냐면 이것 봐라. 내가 앉았는데 막 이런 게 나타난다. 그냥 마음이 거기에 그냥 쏠려버려요. 쏠리면은 공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공부는 거기서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것도 보았는데 저것도 보았는데 아이고 내가 보니까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타나서면 웃자라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모습공식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요. 모습은 뭐다?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눈으로 보는 모습이든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든 그 무엇은 모습이든 가짜다. 거기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머물 수 없다. 그거를 정말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새겨야 돼요. 머리에 칵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칵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딱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경계가 이렇게 경계를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경계를 보면 그 경계가 매우 참 나쁜 경계도 있지만 좋은 경계를
이렇게 앉으면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자꾸 그것을 자꾸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턱 앉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네. 이러면 아이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나 보다. 어제는 보였는데 왜 오늘은 안 보여. 아 그게 좀 보였으면. 이런 막 그냥 분별심 막 그걸 뭐라고 하지? 망상, 분별심, 번뇌제 번뇌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거예요. 막 번뇌가 막 불같이 일어나. 그게 그냥 이런 데서 좋다 나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앉아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보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면요. 그 집착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그것을 맛보면은 상당히 좋거든. 그냥 이런 데서 좋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좋음이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막 그냥 들끓어. 그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안 본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엇이다? 가짜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예요. 생, 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우리의 그 바탕짜리, 성품짜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에 바탕짜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조금 상황이 거기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거기에 싹 쏠려. 또 이렇게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또 고요한데 또 쏠려. 시끄러우면 또 시끄럽다고 쏠려. 이래도 쏠리고 저래도 쏠리고 이래요. 우리가요. 우리 중생들의 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이게 앉았는데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섰나 또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잘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좀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일 그 방법이 좋은 것 같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냅둬 그냥. 그래 니는 안 되는 대로 그냥 니는 많이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라. 나는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번 넘겨보고 두 번 넘겨보고 세 번 넘겨보고 이렇게 넘겨봐야 돼요. 넘겨봐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해봐서 실제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죠. 공부를 이렇게 문자나 언어로만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눈에 환하게 보이거든. 밝은 것도 눈에 환하게 보이니 모습이라. 하지만 이건 절대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것은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거요. 솔직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예,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비명비암을 놔두자, 그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새말기인데 이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두운 것도 모습, 밝은 것도 모습, 보는 것도 모습, 보이는 것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 자리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떨어진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면 뭐 이거 이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이것은 계속 정진하면서 자기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선생님,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유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명 비양을 경지에 갔다 하는 것은 비유하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거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와 같다. 거울인지 아닌지도 몰라.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새가 날아가다가 유리에 부딪히지 않아요? 유리가 너무 깨끗하여 유리가 안 보여서 머리를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거울은 눈에 안 보이고 산화돼지가 그대로 비치거든. 집이 있으면 집이 비치고 얼굴이 있으면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거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명비암의 그 경지라는 것은 왜 우리 고속도로 상에 요새 플라스틱 판넬로 투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새들이 그렇게 와서 부딪혀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새 그림을 이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하지요. 그래야 새가 보고 거기가 어떤 방해물이 있거나 가림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도 왜 유리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거기 뭐 없는 줄 알고 머리 쿵 쳐박는 적이 실제로 저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비친다? 산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거기 좋은 마음도 비치고 나쁜 마음도 비치고 산화돼지가 다 비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대인 상이 있어서 우리는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울에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비친다면 이 거울에 비칠 요 상 있잖아요. 상대적인 상, 이 거울과 상대하는 상. 이 상이 헛건데 이게 본래 그림자 같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비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본래 비치는 거하고 거울하고 무엇이다?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어렵지요. 이 점이 어렵습니다. 거울에 상이 비치면 거울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비치는 거는 다 이해를 하지요. 근데 이게 몽땅 허공 스크린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허공 스크린하고 이 물체가 뭐가 되는데 이 물체가 그림자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림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어렵죠. 이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나의 생각으로, 망상으로 생긴 것인데 그게 정말로 실제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마음을 떠나서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이다, 분별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만약 거기에 때가 묻었든지 먼지가 묻었다면 산화돼지가 잘 안 비쳤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화돼지가 비친다 해도 희미하게 보일 것이거든요. 깨끗하면 산화돼지가 그대로 확 비치니까 선명하게 나타나거든.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거울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을 때, 지금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늘 뭐를 보고 있냐면은, 관객의 입장에서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거든요.
관객의 입장에서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주가 되고 보이는 것이 객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다? 이 스크린을 확장을 해서 내가 스크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허공이라는 것이 여기는 허공이고 내가 있는 곳은 허공이 아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내가 있는 곳이 뭐다? 내가 있는 것도 허공이지요. 허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허공 속에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일심행이라는 그림자라요. 영상이라, 영상. 나는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 스크린이라는 그 속에 있는 일심행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라, 배우라요, 배우. 근데 배우지가 내가 보니 안 보니 말을 해도 그 배우는 그 영상 속에 있는 배우지요. 은숙 씨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 나는 자꾸만 관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주체다. 내가 또 다른 객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내가 있는 곳서부터 전부 다 거울이다. 그렇게 해서 저기 선생님 글도 있지요. 대원경이라고. 조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말씀을 많이 하죠. 대원경이요. 크게 둥근 거울이라고. 대원경.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거울에 비친 일심행이라는 하나의 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자꾸 허공 스크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허공 스크린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허공 스크린 안에서 일심행이라는 배우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봐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냐? 그 스크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속에 있으니까 스크린 속에 있는 배우가 지가 그 상대방을 보든 그러면 안 보든 그게 주체가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다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영상인데, 그지요?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될 거라요. 이해가.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 자체가 전부 다 나는 허공 속에 있는데도 허공 속에 있어. 허공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뭐 지구다 뭐다 다 허공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허공 속에 있고 허공 속에 있는데 거기서 다 꼬물꼬물하고 있는데 이거 허공이라는 거 잊어버리네. 지금 이거 비대면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잘 인식이 돼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지금 선릉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다 대전 저기 송도 서울 부산 지금 원주 또 울산 이렇게 쫙 다 각자 다 다른 도시에서 지금 있는데 어디에 다 있습니까? 컴퓨터 화면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요. 컴퓨터 화면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컴퓨터 화면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컴퓨터 화면 안에 있지 않냐고. 이 컴퓨터 화면 안에서는 내가 주체다, 니는 객체다 해봤던 그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요. 이해되시죠? 이 가도 끝없는 모습 없는 이 허공 속에서 꼬물거리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허공을 떠나서 이 허공 밖에서 이 허공 속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허공 속에 비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컴퓨터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컴퓨터 안에서 네가 뭐 주체니, 네가 객체니,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뭐 이야기로는 소용이 있지. 그러나 실제로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허공. 너도 허공, 나도 허공. 허공 속에서 우리가 있다. 그래서 허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 허공을 딱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딱 갈라져 버리죠. 근데 허공 속에 있는 나와 너 이렇게 되면 하나의 캐릭터로서 존재가 되는데 허공을 딱 잊어버리면 상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허공 속에 있는 상대는 이름뿐인 상대가 된다고 말을 하면 허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뒤바뀐 생각,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깊은 무지가 바로 이거라요.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다.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바탕인 그 허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허공 속에서 다 꼬물꼬물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늘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마? 허공으로서의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각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걸어가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이 법회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부 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 실체가 있으니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는 무조건 나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자기 아닌 걸로 나눠.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본래 주체가 아니거든. 이 컴퓨터상 안에서 이 그림을 보면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다 똑같은 하나의 그림자들인데요. 이 다 영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작업을 하든지 해도 요 어디서 해요? 전부 영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요 바탕 컴퓨터 바탕을 잊어버려. 우리가 TV를 보면 TV에서 온갖 것이 다 나타나. 산도 나타나, 물도 나타나, 안드로메다 성문도 다 나타나, 뭐 로켓도 나타나, 또 저기 아주 인도의 아주 작은 지방에 있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 온갖 것이 다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영상으로요. 온갖 것이 다 나타나는데 나중에 딱 꺼버리면 뭐 영상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영상이 사라져도 뭐는 남아있다? 요 TV의 액정 화면은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영상이 거기 물이 흘러도 이번에 시베리아에서 이게 싱크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거 참 무서운 거던데 그 동토에서 밑에서 얼음이 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메탄가스가 굉장히 거기에 돼 있답니다. 그 밑에 있는데 그 메탄가스가 폭발을 해서 얼음이고 뭐고 이렇게 다 해서 그런 싱크홀이 어마무시한 싱크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저께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게 어떤 나라더라? 바다에서 나는 그게 눈인 줄 알았어요. 바다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거품이 막 온 거기 다 덮어갖고 그 집도 다 덮고 그러대. 그게 거품이라요. 그래서 어째서 저런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바다에서 그 유기물질인가 뭐 그게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해서 거품이 그냥 야, 이 진짜 지구가 진짜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나겠다. 어제 그거 보면서 그랬는데 그런 그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영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 액정화면이 거품에 쌓일 것도 아니고 싱크홀처럼 액정화면이 푹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요? 뭐예요? 영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액정화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가도 가도 끝없는 텅 빈 허공 스크린에 있는 하나의 영상이에요. 허공 스크린 안에. 그래서 이 허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 허공을 잊어버리면 그 허공 속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고 자기가 진짜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네. 그러니까 그 허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거 허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허공을 그런다고 허공을 안 잊어버리지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모수 공식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근과 육진경제, 육식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해. 그럼 TV 화면에 영상이 계속 나타나. 영상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하면 어느 날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그 액정 화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나타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해. 앉았을 때는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계속해서 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만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고 하라고. 그거는 사람마다 그 기간이 공부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업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으나 방향만 정확하게 잡고 가면 자기가 쉬지 않고 가면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이런 그 TV 화면에 나오는 지금 영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그걸 자꾸 자기인 줄 아네. 자기인 줄 아네. 자기가 낫다가 죽는 줄 아네 이 몸뚱이가.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너무나 원통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인연이 있을 때 진짜 나의 그 바탕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반드시 깨닫고 내가 이 몸을 버려야 된다. 그 전에 몸 버리면 또 어느 세월에 이런 법을 만나겠느냐. 그거를 자기가 진짜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영상에 막 드라마고 뭐고 뭐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턱 꺼지면 그 속에서 뭐 온갖 거를 다 한 거라도 그건 뭐 다 헛거지요. 그렇지요? 그 액정 화면인 거를 확실히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요거 잊어버리면 다른 거 죽도 밥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설을 하든지 비몽사몽을 하든지 참으로 내 심정에 꼭 들어가면 안내에 들어가는 단거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자는 건 또 아니거든. 자는 것이 안 자는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도주스님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요. 시험으로 저희가 느껴서 그렇거든.
꾸벅꾸벅 졸 때는 졸아도 조는 것이 아니거든. 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거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떡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다 말이지. 졸면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도리일 거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존다고 해서 진짜 조는 것이 아니라 참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앉아서도 자. 자도 옆에서 모르지. 이건 참말로 자는 거라. 그러나 꾸벅꾸벅 조는 것은 자도 자는 것이 아니거든. 정신이 있거든. 그때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요. 벌써 잔다 안 잔다 하는 것도 하나도 상대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자리,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여만 색깔이 보이는 거요. 색깔이 보이면 이것이 비명비양으로 알아야 돼. 거울에 산화내지가 비치면 거울이라는 것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티끌 하나 없이 환하게 그대로 나타나 비명비양이 보이나요? 어떻게 봐? 비명비양이 보인다면 그거 하나의 모습 아닌가? 예, 모습입니다. 그러면 비명비양이 아니거든. 밝았든지 어두웠든지 한쪽에 치우친 건 틀림없는 거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아? 논리상 그렇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불빛이 있으면 불빛이 그대로 보여. 꽃이 있으면 노란 것, 흰 것, 자세히 푸른 것 그대로 나타나는 거요. 그것이 비명비양인 장면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아주 깊이 알아들어야 돼. 예. 요거 옛날에 제가 22살, 3살 그때 백봉쌤한테 공부를 할 때는 그 차례정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장좌불화를 했거든. 일주일 보름 막 이렇게.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신 그 어른도반님 중에 서원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6개월 동안 장좌불화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장좌불화를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 따라서 그분이 늘 잘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셨죠. 이미 제가 뭐 지금 68세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철야정진을 하면 정말로 졸리 없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비몽사몽이라 그냥. 그래서 한 사흘 정도 지나야 조금 그래도 이렇게 졸기는 졸아도 완전히 잠이 들지는 않아요. 나는 안 졸아. 나는 딱 화두를 잡고 있어. 그런데 남보기에는 굉장히 꾸벅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고개가 탁 꺾여서 이렇게 하면 자는 거예요. 근데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 잠에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백봉 선생님한테. 선생님, 법문 듣고 선생님 법문 듣고 이럴 때 정신이 좀 또릿또릿 밝고 그렇게 해야지 법문도 듣고 하는데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맨 법문 시간에 선생님이 법문하시면 잠이 더 잘 와. 막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맨 졸고 그러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좀 자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백봉 선생님이
밤에 꼭 자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안 친다는 겁니다. 차라증. 이 밤에 꼭 자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오래오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안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절대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때 말이죠. 지금 이제 벌써 60 넘고 이러면 너무 과도하게 하면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고장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타협을 하고 그것도 지혜입니다. 잘 몸을 잘 추스려 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이 258쪽에 하나 둘 셋 넷 잔다 안 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상대라는 겁니다. 이 절대 상대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상대예요. 주, 객 이러면 상대예요.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하면 상대예요. 나다, 너다 이러면 상대예요. 좋다, 나쁘다 이것도 상대예요. 전부 상대 속에 있어요. 절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너를 말하자면은 뛰쳐놔야 돼요. 그래야 절대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 것이 절대거든요. 절대라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상대 속에 있거든. 그래서 요 상대, 절대로 가려면은 요 상대를 어떻게 된다? 확실히 상대에 머물지 않아야 그래야 절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를 내가 지금 상대에 있는 상태에서 절대를 구하려면은 그 절대도 상대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내가 지금 상대 속에 속해 있어. 지금 상대에 있어. 그러면 상대가 가짜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하는 거야. 내려놓는 거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이것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만날 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택 이루는 방법이 이렇게 모든 모습을 그냥 두고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봐라. 이게 성태를 기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법진자리를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일체 모든 모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그 전에 모습 공식으로 이미 많이 공부가 돼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색깔이 보이면 그 색깔이 보이는 바탕자리.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경계가 보이면 그 경계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데, 이는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가 나타나는 바탕자리. 경계에도 머물지 않고 바탕자리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잡는다든지 그것을 본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하고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되어버리죠. 상대는 무조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말로 하면 어렵지요. 아이고 그게 뭔지 뭐 감도 안 잡히는데 자꾸 말로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딱 하는 방법은 모습 공식을 해. 지금 모습이 가짜라는 것만 자꾸 해서 가짜인 줄 알면 머물지 않거든요. 가짜인 줄 모르니까 자꾸 머무는 것이거든. 그거를 지독하게 해야 돼요. 지독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저절로 열려요. 지혜가 저절로 열려요.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꼭 믿고 바탕공식, 모습공식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분에 만날게요. 네, 저는 예.
저는 예, 지금 들어가세요.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예, 저도 이동합니다. 네, 들어가세요.